예, 투자와 관련해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이슈들을 깊게 이야기하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들, 사실은 미국이 1차적으로 노리는 게 이제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내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도 최근 나오고 있는데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중국 내부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 8월에 사중전에서 퇴진할 것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중국에 워낙 뭐 중국 통이시고 중국에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교수님 판단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진핑 뭐 실각설, 뭐 더 나아가서 뭐 군사 쿠데타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막 떠돌던데 네. 저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썰을 너무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 하기에 여러 가지 이 양념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건강 이상설은 사실 그 전에 보면 뭐 걸을 때 조금 이상하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실각설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이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인데. 일단은 먼저 군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30일 저 사진 나오네요. 6월 30일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했는데 저기 지금 간부들 지금 받아쓰기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장 요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요샤. 예, 장 요샤. 이 사람이 후진타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원자바오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기 받아 적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그러니까 전 의미가 없고. 받아쓰기 시험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딱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벌써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이런 말이 돈다는 자체가 예, 그렇죠. 뭐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고 지금 트럼프 보고 지금 중국 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현재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뭐 누가 좀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까요? 내부에 어쨌든 뭐 내부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게 생각보다는 트럼프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일까요? 뭐 시진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근거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출발 자체가 일단 미국에서 사실 이런 실각설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 야오화라는 중앙군사위원 자체가 이제 실각되고 그 이래서부터 뭐 시진핑의 측근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걸 기반으로 하다가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미국 부분에서 특히 최근에죠. 6월 27일인가요? 그 뉴욕 포스트에서 이제 여러 관련된 기사, 그다음에 제네바 미국 주재 대사가 권력 이동을 주장을 하고 기사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그거를 대만 자유시報받아서 세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 부분 있는 거지 하는 근거라는 그 배경은 없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경제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게 힘이 실리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봤을 때 많은 부분이 있을 때 여전히 현장에서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력 이상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 지금 확언을 하는데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보고 한 가지 상징적인 부분 중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좀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고위 관료들이 좀 많이 낙마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정풍 운동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공무원들이 혹은 국영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중국 가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중국 공무원들 술 절대 안 먹고요. 밖에서 외부 사람 만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7월까지 학습 기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있다. 가장 비견한 예가 상하이 푸동 가시면 푸동에 서기가 있는데 그 서기가 낙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푸동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매우 침울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지금 학습을 더 강요하는 부분들이다.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좀 불안하니까 이걸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 해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설을 좋아하잖아요. 설, 음모론 이런 거에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다음 질문은 원래 그럼 시진핑이 만약이라도 실각하게 되면 중국 내 지형, 정치 지형이나 중국 경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인데 그 질문은
드릴 필요가 없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잊으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일단은 그럴 게 없지만 그렇게 경우가 뭐 자연스럽게 이양을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나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절대 이런 큰 변화가 있길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이권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지금 중국이나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는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투명성이 더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면 좋을지 나빠지진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지금 외부 신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6월 30일 날 중앙정치국에서 당 중앙의 의사결정기구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게 뭐냐를 두고 많이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이게 그전에 중국에 많았던 무슨 영도소조 무슨 위원회 다 시진핑이 다 책임을 맡았는데 이게 지금 물러났던 원로들이 들어와서 더 간섭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걸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매우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이제 권한적인 부분들을 또 강화하는 측면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내 내부 최근에 있는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고된 쿠데타는 없잖아요. 성공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정리가 됐고요. 그보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더 실체가 있는 미중 간의 이런 패권 전쟁, 또 최근에 이제 무역 전쟁, 미국의 관세 부과 관련해서 지난번 이제 스위스에서 한 번 만났고 그죠? 두 번 만났잖아요, 그죠? 두 번 만나면서 어느 정도는 영국에서 한 번 만났죠, 두 번 그죠? 봉합이 됐지만 완전 봉합된 건 아닌데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정상회담설이 외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나요? 한다면 언제쯤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는 자체가 이제 아까 실각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 사실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왔는데 지금 아까 두 번째 지금 런던에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면 일단 미국이 조금은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대중국 수출 통제하는 것들,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중국 금융기관의 뭐 그다음에 미국 내 여러 가지 뭐 상장이라든지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온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럼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시토를 조금 풀어줄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뭐 완화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그러다가 바로 어제였나요? 며칠 전에 바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고사양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 투자를 또 그러니까 경유해 가는 그 부분에서 잡지 않으면 뭐 태국한테 뭐 여러 가지 관세를 때리든 또 그만큼 책임을 물겠다라는 게 나온 것처럼 여전히 미중 관계는 지금 이 첨단 산업 부분에서는 디커플링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성질 날 지금 뭐 간다라고 하고 뭐 기업들을 데리고 뭐 갈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이 낮죠. 이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군사 그렇죠. 중국의 전성전에 가기에는 그런 거고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역으로 지금 시진핑 주석을 초대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지금 핵심은 근데 여기 이 말이 나온 배경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틱톡이고 틱톡 인수를 두고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논의할 가능성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집권 일기 때도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좀 이제 그 오랜 기싸움에 봉합을 좀 하는 듯한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이번에도 뭐 트럼프가 중국을 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무역 전쟁은 이렇게 뭐 쉽게 끝날 거로는 안 봤는데 역시 이번에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도 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흐름들로 가는데 그럼 향후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중국 기업들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 하여튼 그걸 좀 완화하는 대가로 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이 분명히 온다. 지금 뭐 여러 나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온다. 그래서 그는 무역 전쟁이 이제 그런 있고 관세 전쟁이죠. 하지만 이게
지금 수출 통제라는 이슈에 또 이제 미국이 대중국 제재가 되면 다시 이런 내용들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도돌이표 형태가 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압박 강화라든지 뭐 다음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미중 관계는 수평선을 달리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일단은 뭘 하려고 하냐면 일단 중국과는 이 정도에서 계속 지금 수평선을 가면서 지금 중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택가리죠. 환적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먼저 막겠다. 요거부터 먼저 구멍을 막고 더 중국을 더 압박하려는 의도가 더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중 관계와 경제적 영향을 볼 텐데요. 중국하고의 관계들을 우리도 설정해야 될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젠다가 있고 필요성도 있고 또 미국의 이 목소리를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예, 그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우리 오늘 아침에 최근 오늘 뉴스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8월 1일까지 지금 관세 지금 연장을 했는데 그 부분의 중요한 이슈 하나가 바로 한중 관계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이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요구를 할 것이고 공급망에서 분리해라. 다음에 또 한국도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꽤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막아라. 이것들이 계속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코 만만치가 않다. 또 그다음에 지금 전승절에 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소개도 했고 어쨌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한일령 부분들이 약간은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 전반적인 트렌드는 지금 한국 내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꽤 많이 들어오고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수령은 결국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슈를 다른 나라,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파급이 있냐에 따라서 약간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뭐 한일령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뭐 이것을 이슈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뭐 일단은 뭐 10월 말에 있는 뭐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씨 온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일령 완화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진다. 분수령이 지금 이제 한미 네. 그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뭐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을 위해서 경제 라인도 같지만 외교 안보 라인이 함께 간 맞습니다. 것들이 그런 포석이 있다고 맞습니다.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게 있다는 건데요. 경제적 측면이나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보면 그럼 중국 내에서의 한일령 해제에 따른 효과, 또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것 이런 걸 봤을 때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은 뭐 우리 게임 부분들 파노라든지 그다음에 뭐 좀 호텔 면세점, 뭐 우리가 말하는 한류 관련된 뭐 이런 관련주들 같은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주가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것은 이미 제가 중국 현지에 가봤을 때 많은 게임이나 한류 관련된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류된 지금도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네. 어느 정도의 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아까 말한 그 분수령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주목을 하시면 긴 호흡에서는 아마 올 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좋은 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시기적으로 7월 이때가 굉장히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과 이제 맞물려 있는 흐름들이고요. 에이펙이 10월이던가요? 10월 말부터 시작입니다. 10월 말에서 예. 11월 초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말씀을 하셨고, 그죠?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가장 좋은 그림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네.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오고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이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그러네요. 것들이죠. 네. 그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큰 그림일 겁니다. 그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주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스페셜리스트 잠깐 예고하겠습니다. 외환시장 관련된 얘기 내일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7월 달러 가치 급락설이 있군요. 설들이 많아요. 설들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팩트체크보다는 숫자는 나중에 나오니까 뭐 있는 거 아니야? 특별히 외환시장은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내일 만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